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소각장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전 후보지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선 7기 1주년이 지났습니다. 양주시정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현행 공시가격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공시가격 제도가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비싼 땅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양주시와 고양시 일대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경작행위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간 추돌 사고가 나 승객 18명이 다쳤습니다. 17일 오후 1시쯤 의정부시 자일동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앞서가던 또 다른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5명 가운데 18명이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상시 버스 운행 속도가 빠르지 않아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류장에서 출발해 앞서가던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1주년이 지났습니다. 이성호 양주시장을 필두로 달려온 양주시가 그간 어떤 성과를 냈고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김초롱 기자가 짚어봅니다. 이성호 양주시장이 내세운 민선 7기 공약은 108개.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그중 12개 사업이 끝났고 90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성호 시장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굵직한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역 개발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남방동 일대 64만 제곱미터 규모를 개발하는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의 경우 지난해 12월 사업 시행 승인 변경 고시를 마치고 현재 실시 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지난 5월 신규 투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분야입니다. 의정부 등 주변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얽혀 사업 추진에 잡음을 내던 전철 7호선 도봉산 옥정 구간 사업. 도봉에서 의정부를 잇는 109와 자금에서 양주 고읍으로 이어지는 309는 기본 설계 용역을 시작했고 의정부 송산과 자금을 잇는 209는 턴키 사업자 선정을 끝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경우 작년 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지난달 초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2021년 말 착공해 2026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구 30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양주시의회는 사회 전반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며 회천지구 등 지연되는 개발 사업을 점검하고 고용 창출을 위해 대규모 첨단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통 분야로는 서울에서 양주, 연천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건설과 광역버스 추가 도입 등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의정부시가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줍니다. 시는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세 자녀 이상 가정은 가정당 월 상하수도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아 오는 9월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요금 감면 신청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동주민센터나 맑은물 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상하수도 요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양주시와 고양시 일대 개발 제한구역을 대상으로 각종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인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세우거나 작물을 재배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 밖에 허가 목적과 다른 시설을 건립해놓고 월세를 받는 등 임대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22일간 나흘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의정부 소각장 이전과 관련해 인근 지자체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후보지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정부가 주최한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포천 이원웅 경기도의원 전화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원 이원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달 초 의정부 소각장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지난번 쓰레기 소각장 공청회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사업의 주체인 의정부시는 조금 이해와 협력의 노력을 좀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청회를 사업상 필요한 형식으로만 여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석하셨는데 어떤 부분 논의하셨나요? 네, 그때 공청회에서 어떤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찬반 측이 서로 주장만 하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네, 그때 저는 이제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이 자일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했었는데 이유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에 대한 피해 염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광릉 숲이나 국립수목원은 경기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랑이면서도 세계가 인정한 자연유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지키고 함께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의 위치 선정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 그리고 정치적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북부에서 의정부는 화합과 통합의 중심 역할을 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강행한다면 경기 북부가 갈등과 분열의 심화 지역으로 될 것에 대한 염려가 사실 큽니다. 네, 의원님께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 공청회 중에 의정부시 관계자께서 고려하고 있는 곳이 두 곳 더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두 곳과 나머지 두 곳을 모두 고려한 다음에 다시 공청회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안병영 의정부 시장님께서는 두 네, 곳은 살짝 넘었다고 표현하셨었는데 아마 어렵다는 의미인 듯 싶습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다른 곳도 적극 검토하셔야 하며 그 후에 공청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는 듯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이 의정부 소각장 이전과 관련해 어떤 입장인가요? 지난번에 저도 이제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관련하여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리고 그 후에 공감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때 주장했던 것처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을 보호 관리하는 책무가 경기도와 도의회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그 책무를 다하도록 저 또한 역할을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가 현행 공시가격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부동산 가격으로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각종 세금을 부과합니다. 경기도가 도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은 51.6%, 공동주택은 66.9%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비싼 땅과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연천군이 7월 한 달간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재산분 주민세 대상은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장입니다. 신고 납부는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 가능하며 7월 중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출연금이 담긴 올해 두 번째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과 더불어 경기 지역 화폐 관련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한선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현장. 소관 상임위를 거친 56개 안건을 최종 심의했습니다. 55억 원 규모의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출연금이 포함된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인 종합 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되어 절차적 정당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총괄하는 곳으로 경기 지역화폐의 운영과 관리를 전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 생태계 전반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내버스 요금 조정 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 차량 예방과 관련된 조례안도 처리됐고 도내 프리랜서 직업군을 지원하는 내용의 안건도 가결됐습니다.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도 진행됐습니다.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인력의 증원과 함께 향후 경기도는 실과 단위의 사업소에서 실국 단위의 본부 체제로 조직을 확대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부터 하재 대피 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노후 공동주택은 하재 재난 대피 시설을 확충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리모델링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경기도의회 다음 임시회는 오는 8월 26일 개회하며 도정 질문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양주시 무안돌봄센터는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간 폭염 취약계층을 찾아 폭염 대비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선정 기준을 세분화해 도움이 시급한 대상에 우선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폭염 대비 물품으로는 마작자리가 지원됐으며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서비스가 연계됐습니다. 경기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가 한 곳에 담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됩니다. 휠체어나 전동기기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어서 한선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입구 경사로나 넓은 화장실 등 장애인 전용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어떤 건물이든 휠체어나 전동기기가 들어가기엔 큰 불편이 따르는데요. 경기도가 이런 시설이 잘 갖춰진 음식점과 숙박업소, 문화관광시설 정보가 담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비롯한 전동기기, 유모차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편의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나 전동기를 타신 분들이 주변 편의시설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관련된 시설 점검 또한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편의시설 실태 조사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시설 7,400여 곳을 모두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올 연말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당분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예상되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북진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주말과 월요일에는 변칙적으로 많은 장맛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태풍이 끌어올리는 덥고 습한 공기 때문에 폭염이 심해지고 일부 지역에선 열대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음식이 상하기 쉬우니 요리하신 뒤 바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